마지막 통계적 추정이에요. 문 좀 꽉 닫아줄래? 미리 얘기지만은 증명 없이 가는 게 좀 많아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시작해 볼게. 얘기가 길 것 같아. 잘 받아들여봐. 오늘은 이제 통계적 추정이잖아. 추정. 근데 뭘 추정하는 거냐면은 결국 평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이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명칭이 좀 새로운 게 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통계 활동을 하는 이유는 조사 대상 집단의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함이지만 보통 이제 평균을 좀 알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통계적 활동이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어떤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대상을 갖다가 다 모아둔 걸 지금부터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 어미 모자를 쓰거든요. 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막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액형 조사, 키 조사, 몸무게 조사,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인구 조사도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이제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통계적인 활동을 할 때 말이야. 그 조사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정확해. 다 조사한 거니까, 그치? 단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빡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쵸? 통계활동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 사이에 모집단의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른 시기 내에 해내야 되는 점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통계활동이 뭐냐면 인구총조사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숫자가 좀 적어. 잠신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국한돼 있으면 그런 거는 전수조사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그게 우리가 이제 전 단원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들이라고 본다면,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분을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조사하는 걸 갖다가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를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확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 추출에 대한 명확한 객관성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환자 비율을 조사하고 싶은데, 거길 갖다가 저기 삼성병원에 있는 암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암 환자 비율을 봤다 이거야.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 환자가 100%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치? 이 추출은 뭐가 배경이 돼야 되냐면 임의 추출이 배경이 돼야 돼요.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랜덤적인 요소를 통해서 추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추출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중복조합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조합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랜덤성이 부여된 객관성이 있는 그런 추출 방법으로 임의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표본을 추출해요. 이렇게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이제 통계적 추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표본을 뽑을 때도 임의 추출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또 명확하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얘 크기를, 여기 들어가는 이제 표본의 개수를 보통은 이제 n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그 표본 집단들의 성질들을 갖다가 모집단을 결국 추정을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어? 통계적 활동은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전수조사를 하는 때가 있고 표본조사를 하는 때가 있다. 전수조사는 정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표본조사는 전수조사가 힘든 케이스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를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개수를 좀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거기서 보는 건데, 뽑을 때는 객관성 있게 랜덤적인 요소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 채로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표본을 뽑아놓고 막바로 이제 모집단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야. 이 표본들에 대한 성질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잘 봐.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게. 일단은 모집단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모집단을 갖다가 결국 추정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모집단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모를지언정 어떤 조사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항상 존재할 거 아니야. 네. 확률의 신은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야. 결국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보통 M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모집단 계속 지금 전수조사 얘기하는 거야. 모집단의 분산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모분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보통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십니다. 아시겠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모표준 편차. 이게 지금 발음이 좀 힘들어.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다 이렇게 둘 거야. 이게 지금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끌어낼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끌어낼 건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끌어낼 거거든요. 잘 들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모집단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건 그냥 전수조사하는 게 낫죠.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못 구하면 죽어야지, 그지? 근데 구태여 여기서 표본을 이끌어낼 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2인 그런 표본을 이끌어낼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이끌어낼 건데 그거 이끌어내는 모든 가지수를 쌤이 지금 다 적어볼 거야. 알겠어? 물론 추출 방법이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 중복순열이냐, 그냥 순열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쌤이 중복순열로 할 거야. 중복순열로. 알겠어? 중복순열로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보겠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1이 뽑히는 표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없어? 중복순열이라니까 아저씨. 1과 2가 뽑히는 것도 있겠죠. 그쵸? 네. 자, 쭉 가보자고. 1, 3 이렇게 있을 것이고 계속 갑시다. 또 뭐가 있겠니? 1, 2가 있으면은 얘들아 2, 1도 있어야 돼. 중복순열로 뽑는다 그래서. 그럼 이제 1, 3도 있어야 돼요. 3,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줄지 마라. 2가 있을 것이고 2, 3도 있을 것이고 2, 3이 있으면은 3, 2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러면 다 했나? 네. 9개니까 다 했죠. 그쵸? 표본의 개수가 몇 개 나왔어? 9개 나왔지. 그치? 잘 들어 여기서부터. 자, 이 표본당 내가 지금 추출한 모든 표본당 각 표본마다 평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쵸? 그 각 표본당 평균을 갖다가 지금부터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표본당 가지는 평균이 표본 평균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잘 들어야 돼. 이해를 한 방에 하셔야 돼. 표본 평균은 보통 X바 이렇게 부릅니다. X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씌워요. 그 이유는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구성되는 이 표본 집단의 원소들이 일종의 확률 변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얘네들 추출해가지고 너네들의 평균을 다 재면은 그 값은 제각각일 거 아니야.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각 표본들의 평균을 갖다가 확률 변수로 쳐다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X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각 표본마다 분산 및 표준 편차도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필요 없어. 각 표본들의 평균은 중요한데 각 표본들의 분산 및 표준 편차는 중요해? 안 중요해? 사실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들어봐. 여기서 또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각 표본들의 분산은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각 표본들의 분산은 너도 분산이고 너도 분산이고 너도 다 분산이 있는데 보통 이제 S의 제곱을 씁니다.
뭐 샘플링 어쩌고저쩌고겠지, 그치? 표본이니까. 그 다음에 각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표본 표준 편차겠죠? 이 발음이 잘 안 돼. 표본 표준 편차 또 존재할 건데 S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게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쭉 추출한 모든 표본에서 표본 평균에만 일단 집중을 좀 할 건데, 표본 평균에만 집중을 좀 할 건데, 이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 자, 봐봐. 얘네들이 각각이잖아? 평균이 있고 분산 구하는 활동을 할 때 얘네들의 평균이 지금 1이잖아. 얘는 좀 모델이 그러니까 얘로 갈게요. 야, 너의 평균이 몇이야? 1.5지. 그럼 각 별량의 편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0.5랑 0.5지, 그치? 그럼 그걸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야 분산이 나와, 이 표본에? 2로 나눠야 되지, 그치? 뭔 소린지 이해되지? 이게 우리가 구하던 분산 활동이잖아, 그치? 근데 이 표본 추출에서는 각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왠지 묻지 마. 증명이 안 된다. 모집단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끌어냈어. 그럼 표본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야. 표본 평균 x바 1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표평이. 그럼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S제곱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n개의 그 원소들마다 표본 평균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뭘로 나눠야 돼? 편차의 제곱 다 더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해서 다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게 맞지? 그게 이 집단의 크기가 n이니까 n으로 나눠야 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n-1로 나눕니다.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왜요라고 물어본다면은 못 해드려, 이거를. 이유만 설명해 줄게. 수식적 증명은 안 되는데 잘 들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얘기해 드리자면은, 얘들아 답답한 거 아는데 벌써부터 답답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이래. 왜 그러냐면, 잘 들어. 그냥 결과만 설명해 준다. 야, 너네마다 다 지금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모든 표본들의 분산의 평균을 냈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모집단의 분산하고 똑같아지길 기대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기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모든 표본들을 딱 놓고 그 각 표본마다의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눠서 구하잖아? 너의 분산도 n으로 나누고 다 n으로 나눠서 구하잖아? 그럼 그 분산들의 평균을 쟀을 때 모집단하고 분산값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n-1로 나눠가지고 모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재면은 모집단의 너의 분산값하고 같아집니다. 뭔 소린지 이해 안 되시나요? 어렵나요? 왜요라고 하면 이제 수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고등과정 내에서는 증명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저기 뭐 적혀 있을 텐데, 자 봐봐. 100쪽 봐봐요. 100쪽에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이 시그마 제곱이 이 S 제곱이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아니야. 그린 100쪽이야. 그린 100쪽에 왼쪽 편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봐봐.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지금 뭐라 그랬어? 수식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n-1로 나눈다라고 돼 있지? 이게 뭐냐면 모든 표본들의 분산의 평균값이 모분산값하고 같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n-1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꺼내든 이유는 표본들의 분산값이 모집단의 분산인 모분산값과 평균값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에 뭐 자유도 개념이라든지 뭐 자유도라는 걸 쳐보시면은요 나오는데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보통 분산을 구하던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n-1로 나누는 행위를 한다. 근데 이거 통계적 추정 활동에서 필요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표본에서 평균 구할 때는 똑같아. 표본을 다 보고서 그 녀석들의 평균 구하는 건 똑같아. 더해서 1로 나누고 더해서 1로 나누고 더해서 1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되겠니?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구할 때는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얘네 분산 구할 때 뭘로 나눠야 돼? 나중에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로 나눠야 돼. 1로 나눠야 돼. n-1개로 나눠야 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죠? 이해되니?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놀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얘들아, 표본 평균이 지금 이 모델에서는 몇 개가 생겨? 9개가 생기지? 맞아? 자, 이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표본 평균이 9개가 생긴다. 너의 평균은 x1 바라고 할게요. 그러면 x2 바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너의 평균은 x9 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표본이 9개니까 각 표본들의 평균도 9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쌤이 실제적 계산은 안 들어갈 텐데 여기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 녀석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값을 구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너의 분산, 너의 분산, 너의 분산이 아니야. 평균들의 분산이야.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각 표본 집단들의 분산 표준 편차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내가 갖고 노는 거는 각 표본들의 평균만 가지고 놀아. 평균만 싹 끌어 모아가지고 너네 평균 재고, 너네 분산 재고, 너네 표준 편차 재고 이러는 거라고. 예. 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재면요, 모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실제로 평균에서 다 평균 재보면은 실제로 모평균하고 똑같거든요.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재면 모평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하고 싶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가지수를 다 뽑아. 거기서 평균 딱딱딱딱딱 재가지고 다시 걔네들의 평균 재면 모평균이야. 일단은 그런 개념이야. 증명 안 된다. 증명되는데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하고 같다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하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재면은 모분산 값이 이렇게 있는데 모분산을 이용을 할 건데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같냐면은 내가 최초 표본을 뽑을 때 썼던 표본의 크기가 있지. 지금 여기선 2개로 가정했잖아. 그치? 근데 표본을 뽑을 때 보통 n개 뭔지 미지수로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뽑았던 표본들의 크기로 한번 나눠준 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이 됩니다. 모분산을.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표본을 추출할 거야. 표본을 뜬말게 추출을 할 건데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모평균은 20이고 모분산은 4야. 모표준 편차는 2야. 그러면은 각 녀석들마다 뭐가 있는데 표본 평균들이 있다고. x1부터 쭉쭉쭉 가는데 너네들의 평균을 재면 뭐라고? 그 뭐라 이거 지금 제시했잖아 지금 쌤이. 너네들의 평균 뭐라고? 20. 그럼 너네들의 분산은 뭐가 돼야 돼? 100분의 4가 되겠지. 그럼 너네들의 표준 편차는? 5분의 2가 돼야 되지. 지금 100분의 4가 분산이잖아, 너네들의. 5분의 1 아니에요? 5분의 1 맞아요. 100분의 4니까 25분의 1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국 이제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가 뭔가 지금 공식에 관여는 해요.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가 공식에 관여는 하는데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돼. 다시 강조하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쉽게 착각한다고? 이걸 갖다가 표본들의 분산에 대한 내용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너 분산 이게 아니야. 우린 표본들의 평균만 가지고 노는 거야. 표본을 쭈르륵 뽑아가지고 너네들의 각 평균, 그거 평균만 모아가지고 너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재는데 그게 요렇게 등장들을 하신다. 모집단 정보를 적극 활용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증명 없이 외워야 되는 거야. 답답하죠?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야 돼. 써져 있어요. 체크해드려? 그린에 체크해드려요? 100쪽의 맨 밑에 있네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용어 중요하죠. 표본 평균의 분포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은 표본의 크기 분의 모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것이고. 그린에 체크해야지. 그린에 100쪽의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건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적었어요. 아니 100쪽 밑에 있어요. 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표본들의 평균값만 가지고 노는 거야. 표본들의 평균만 가지고 노는 거야. 표본을 쫙 놓고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갖고 노는 게 아니야. 표본들의 평균만 가지고 노는 거야. 근데 표본들의 분산 표준 편차도 이제 언급은 해드린 거죠. 표본들의 분산 표준 편차도 있는데 그 구하는 방식이 독특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 왜? 표본 분산들의 평균이 모분산 값하고 같아지기 위한 장치다 그냥. 짜증나지. 어쩔 수가 없어. 자, 이제 그러면은 추가적인 내용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떤 모집단에 저번 시간에 모집단 얘기는 안 했지만 모집단에 있는 어떤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은 평균 콤마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치? 그럼 여기로부터 일정 크기만큼 추출을 해낸 그 크기는 n이라고 합시다. 크기 n으로 추출한 모든 표본들이 이렇게 존재가 될 텐데요. 이 표본들의 평균인 x1바부터 이게 뭐 xk바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너네들끼리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야? 너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냈잖아, 그치? 너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너네들의 분산값은 n분의 모분산값이라고. 너네들의 표준 편차값은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 표본 평균들도 뭘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받아들이세요. 증명 안 됩니다. 정규적으로. 왜냐면 배경이 임의 추출, 객관성이 있는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랜덤성이 보장되므로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확률 변수를 인식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뭘 채워야 되는 거야? 평균과 분산값이 채워지면 되겠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라 그랬어?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랬고, 그쵸?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은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걸 따라간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추출한 표본들의 평균들도 정규 분포 따라간다. 인정할 준비 되셨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101쪽에 맨 위에 나오는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인데 모집단위 정규 분포 따르면은 거기서 추출한 랜덤성이 보장되게끔 추출한 각 표본들의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 얘기까지가 일단은 표본 평균의 얘기예요. 이게 확률 변수라는 건 인식을 하겠어요? 야, 얘네마다 각 다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이랑 일치하는 표본 집단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자체로 확률 변수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고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거꾸로 돌아가. 어느 하나의 표본을 보고서 그 녀석의 평균을 갖다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내용 하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고. 왜? 야, 그 옆에서 바로 쉐이시라 그러면 어떡해? 자, 정리할 거 필요하니 얘들아?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그 새끼들, 그 녀석들의 평균만 볼 것이다. 평균만 가지고 놀 것이다. 아니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저기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틀려. 이 자, 정리할 거 필요 없으면 쌤이 지금 지우겠습니다. 이거 두고 봐요. 지후. 지운다. 문제 풀러 가보자. 재미없지? 네. 확통 끝에가 좀 재미가 없어요. 재밌어? 다. 자, 봅시다. 이 가볍게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자,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표본조사인지 알아보아라. 전수조사는 뭐라 그랬어? 모집단 전부 다 하는 거라 그랬어? 표본조사는 전수조사가 힘드니까 일부만 봐가지고 조사하는 거라 그랬지? 너네 그 대통령 선거 때 출구조사 하잖아. 그게 이제 표본조사죠. 그쵸? 근데 선거 개표, 대통령 뽑는 선거 개표는 결국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표 일부만 보고, 이재명이 더 높네? 그럼 이재명 당선 이럴 순 없잖아.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잖아. 자, 보자. 다음의 조사가 1번 보세요.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이거 뭡니까? 표본 조사가 되겠지? 야, 너네 가가호 집집마다 당신 여봐! 이렇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대충 이제 표본 비율로 조사하는 거지. 그래요. 야, 집에, 당신 지금 TV 프로그램 뭐 보는데 다 조사하지 않잖아. 아니 그냥 그거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시청률 조사는 표본 조사야. 그리고 막 그 시청률 3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표본 조사지. 이제 곧 좋습니다. 왜냐면은 TV가 없는 집도 있고 이러니까 가구당 집마다 몇 명 사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 걔네가 갖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런 방송국에서 그런 자료를. 야, 이 집은 4명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그냥 뭐 가구 수랑 TV 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퉁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 자, 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조사. 야, 이 회사 창립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모든 건전지 사간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건전지 얼마나 쓰셨어요? 이거 다 조사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지? 전수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 표본 조사가 되는 거지, 그치?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혈액형 검사. 이 정도는 전수조사가 맞다, 그치? 넘어갑시다. 보건 추출, 미보건 추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공법기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니들이 모르는 방법들로 사실은 추출이 된다고. 단순하게 중복조합, 중복순열, 조합 이런 걸로 추출은 안 될 건데 여기서는 그 추출의 의미를 좀 얘기하고자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한답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고 싶대.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고 싶대. 그러면은 뽑았다가 다시 섞은 다음에 다시 또 뽑는 거야. 그치? 이해되겠어? 네. 한 개. 가지수를 찾는 거야. 그냥. 자, 봐봐. 1, 2, 3, 4가 이렇게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뽑아.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뽑아. 복원할 거야. 그럼 최초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4개. 여기도 4개. 몇 개? 뭐 16개의 표본이 생기겠죠. 그쵸? 자, 2번 비복원 추출한대. 자, 뽑아. 몇 개? 이 다음은? 그렇지. 총 몇 개 표본? 12개가 생긴다. 자,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거야. 동시에 꺼낼 땐 쌤이 뭐 쓴다 그랬어? 비보건. 아니지. 조합 쓰는 거잖아. 조합.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C2 6개의 표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추출이냐에 따라서 표본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의 개수가. 자, 이제 해보는 거야. 1, 2, 3, 4 숫자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은 상자가 있다. 이것을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제 이건 우리가 직접 작성해 보는 거야. 실제적인 우리가 추출 행위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잖아요. 그쵸? 주머니에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자, 1번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한 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잖아. 그치? 네. 단 한 개만 이미 추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능한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 표로 나타내서 해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네. 으아. 표본 그 확률 변수 어떻게 됩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확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작성한 게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겠고요. 2번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구하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그냥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야. 이래 모평균 구하자. 이거 평균 몇이야? 3대 어? 2분의 3 2분의 네, 5 5 이렇게 되겠죠? 자, 분산 구합시다. 모분산 제곱곱 아니 뭐야 이게 다 야이씨 아우 편차 구해야 돼. 여기서 얘 빼, 여기서 얘 빼, 여기서 얘 빼, 여기서 얘 뺀 거 제곱해서 평균 내야 돼. 엄마 가보자. 아유 자 일단 4분의 겠죠? 자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 자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 여기서 여기 빼면은 4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9. 자 그러면은 몇이야 이거? 16분의 몇이냐? 20이잖아. 16분의 20. 그럼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모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자 3번으로 갑시다. 이미 추출 방법에 의해서 두 개의 표본을 뽑았더니 1과 3이 나왔대. 표본 평균과 표본 편중 편차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 하나를 딱 뽑았는데 표본 하나를 딱 뽑았는데 거기서 1과 3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표본 집단이죠, 그쵸? 이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못하면 죽어야 돼, 그지? 평균 몇? 2. 구하면 되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추출의 의미까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확률 분포,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보면서 의미를 좀 봐야 되거든, 이거 사실은. 야,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1, 2,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1, 2, 3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왜? 어찌됐건 1 뽑을 확률 3분의 1, 2 뽑을 확률 3분의 1, 3 뽑을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이 100개 있고요. 2가 100개 있고요. 3이 100개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모집단의 크기는 상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률만 나왔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거기서 뭔가 하나를 뽑는 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것만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결국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줬으니까 모평균 모분산 구할 수 있겠지.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까먹었어? 모평균 구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6이므로 2가 모평균이 되겠죠? 윤서 줄면 안 돼. 파원행방. 판행. 자, 모분산 갑시다. 모분산은 제평평제로 가자. 제곱곱 합시다.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인 4를 빼주자. 까먹은 거 아니지?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 구하는 것 제평평제 제곱곱에서 까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 몇이냐? 3분의 14니까 야, 최종이 3분의 2야? 고맙다.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시그마 제곱으로 가주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단에서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 자, 모평균 예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거야. 크기가 2인 거 추출했대. 추출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가 2인 모집단으로부터 봐봐. 1, 2, 3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비율로 있는데 거기서 일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너네들의 평균을 막 가지고 놀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맞아? 그럼 이 녀석들의 평균은 뭐라 같다 그랬어? 쌤이? 이 녀석들의 평균 뭐랑 같다 그랬어? 모평균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이 녀석들의 평균은? 모평균이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되니? 네. 뭐가 이렇게 자꾸 오냐? 가만 잡혀주세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표본 평균들의 분산 구하래. 얘네들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모분산을 사용하긴 하는데 모분산 3분의 1을 사용하긴 하는데 뭘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 추출한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눠야 된다 그랬지? 답은 뭐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공식이잖아. 공식 그냥 외워주면 되잖아. 그지? 왜 이렇게 집중도를 못하지? 전 잘하고 있어. 자, 표본 평균의 확률로 갑시다, 여러분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 자,
쌤이 그려드릴게. 그려서 합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너는 정규분포를 따라가. 지금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일부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을 추출했어요. 이렇게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크기가 몇인 표본 추출했다 그랬어?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한 거야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고 인식을 해주세요. 알겠죠? 되니? 그러면은 너네들의 평균값이 다 제각각 있을 텐데 니네들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하는 건데요. 각 내가 크기가 100인 표본을 쫙 다 뽑았어. 그 녀석들마다 평균이 있을 건데 그 녀석들도 뭘 따라가야 된다 얘들아? 정규분포를 따라가야 된다. 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갔으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라가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규분포 따라가니까 적어보자. 아, 정규분포는요 어딜 따라가? 모 평균하고 같은 평균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150 컴마 모 분산이 25인데 크기가 100이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100분의 25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은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아니 뭐야, 맞나? 네. 어? 구하자. 이거 구하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 구하자. 뭐분의 표본 크기 100분의 25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모 분산이 이거잖아, 그치? 예. 그러면은 몇이냐? 왜? 어? 진심이야? 4분의 25. 4분의 25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분의 25가 분산값이니까 2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정규분포 내용이었어, 그치? 자, 이제 봅시다. 1번에서 구하래. P X바가 표본 평균이 147보다 작을 확률 구하래. 그러니까 이 표본들 중에 각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그 표본 평균들 중에서 14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지금. 그건 정규분포 내용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모평균 150으로 잡힐 것이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150이니까 147보다 뭐야? 14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막바로 구해 못하지. 우리 무슨 과정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했다고. 기억나니? 표준화 해야 돼요. 표준화 합시다. 표준화는 또 어떻게 하더라? 뭐분의 뭐 빼기 뭐였더라? 평균을 0으로 바꾸는 마법이었고요. 너를 갖다가 해당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뭘 뺍니까? 평균을 빼주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을 또 뭘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 2분의 5로 나눠야 돼. 그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갖다가 2분의 5로 나눠주시면 자리가 잡히겠더라. 몇입니까? 5분의 6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2야? 그렇게 하는 게 낫죠. 표준 정규분포 표상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자, 문제에 뭐 나와 있나요? 아우, 얘들아, 또 표준 정규분포표 꺼내세요, 빨리. 네.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상에 우리는 뭘 봐야 돼? 1.2대까지의 확률을 봐야 돼. 항상 0부터 양의 확률 변수까지가 나와 있는 거니까 1.2대까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0.3849래. 그러면 나는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0.5에서 0.3849 빼주면 답이 되겠네, 그치? 네. 그게 1번의 답이 되는 거라고. 너 안 들었지? 네? 아, 이거 안 들은 느낌인데? 자, 2번으로 갈게요. 시간이 없이. 안 들었다 생각했어요. 표정이. 표정? 내가 널 1년을 가까이 가르쳤는데 표정을 보면은 이거는 아는 눈빛이 아니야. 어? 뭐가? 그래. 지겹냐? 3개월밖에 안 된다.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으로 가시면요.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뭐보다 1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155 대충 여기로 찍어주시고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요거 구해줘 이거야. 그치? 야! 네. 혼난다. 네. 자, 얘도 그럼 표준화를 진행하시면 어디에 대응이 되느냐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서 이제 또 평균 빼면 5를 2분의 5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몇인가요? 2 아니야 그냥? 그냥 2지. 빨리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니? 0부터 2까지 찾은 다음에 0.5에서 또 빼주면 되는 거야, 그지?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3번도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3... 144에서 156. 뭐딱 써놓고 해가지고 또 이제 표준전기분포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치? 요렇게 구하시는 거라고. 넘어갑시다. 모평균 추정은 이제 요거까지 풀고 모평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어. 원테이크. 자,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폰 배터리 수명을 확률 변수 X로 잡았는데 평균이 2000일, 표준 편차가 200일인 정기 분포를 따는데 표준 편차 무지하게 크죠. 자, 2000, 200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 거야. 확률 변수는 뭔데요?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이.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뭔 짓거리를 하는데 400개의 배터리를 이미 추출할 거래. 그러면은 표본 추출을 한 거지. 크기가 몇인 표본을 추출한 거야? 크기가 몇인 대답 안 할 거야?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야. 그렇게 쫙 추출을 해가지고 걔네마다 또 이제 평균이 있는데 그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너네도 뭘 따라간다고?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왜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너네들의 평균은 언제나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너네들의 분산은 표본 크기분의 모분산 값이잖아. 그치? 표본 크기가 400이고 모분산이 200의 제곱이니까 400분의 2, 4만일 거 아니야? 뭐야? 100이죠. 그쵸? 네.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된다라는 거지. 일단은 받아들이시니?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가 1990 이상 2010 이하의 확률 요거 구하래. 이것만 해보자. 이번은 또 똑같은 표준화 얘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쌤이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드리는데 너네도 처음이니까 그려서 해라. 바로 그냥 표준화 시켜서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여기 아니잖아. 이거 2000이잖아. 그리고 어디부터? 1990부터 대충 이렇게 잡을 거야. 1990부터 정확하게 대칭돼서 2010 이렇게 되겠네. 요 확률 구해줘.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쌤이 요런 모델들은 표준화 시키기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배수만큼 차이 나면 그게 이제 정수배로 표준화해서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지금 X바의 분포가. 근데 여기 표준 편차 하나 차이잖아. 그치? 그럼 정수 하나씩 늘어나는 거라고. 여기가 1에 해당되고 표준화 시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보고 요거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표준 정기 분포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값을 보신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2번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어려운 거 나오지도 않아서 지금부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불 좀 켜줄래? 드디어 최종장에 이르렀습니다. 추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정한다? 모평균의 추정을 하는 거야. 얘들아, 사실 정우가 미안하다. 얘들아, 사실 모평균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표본 추출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집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표본을 추출하고 있냐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정이라는 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뭘 추정한다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왜?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을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수학적 근거를 갖다가. 근데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채로 출발한 게 아니라 최초 수업은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표본들을 갖다가 쭉 늘어놓고 너네들의 평균을 가지고 노는 것부터 했지. 그치? 이해돼? 이 표본들의, 각 표본들의 평균을 갖다가 쭉 놓고서 너네를 가지고 노는 걸 했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의 표본 중에서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플러스 여기서 추가되는 너네들, 지금 너 하나의 표본만 평균을 가지고 보는 건데 사실은 너네 쭉 모든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의 분포 상태를 가지고 특히나 정규 분포 상태를 가지고 요 모평균 M값을 추정하는 걸 할 거야 지금부터. 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어떠한 한 집단의 표본 평균 값과 물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죠. 그 크기가 몇인, 크기가 몇 개의 크기로 추출이 됐는지가 중요해. 각 표본을 몇 개의 크기로 추출했는지, 그리고 그 표본 중에서 단 하나의 표본과 그 다음에 너의 내가 모든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지만 모든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 즉 정규 분포 어떻게 가더라? 모평균과 n분의 시그마 제곱 크기분의 모분산으로 그 분포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러 가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여기서 좀 어색한 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 표본 평균들의 분포 상태를 알려줬다 치자 이거야. 근데 너네들의 평균이 이거래. 이게 뭐야? 모평균이잖아. 근데 모평균을 안 채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안 돼? 그쵸? 이게 주어지긴 하는데 모르는 상태라고 일단 주어진 상태로 쌤이 식을 유도할 건데 결국은 얘를 추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추정할 이유가 그러니까 얘 모른다고. 결국 내가 지금 추정하는 식에서는 얘가 미지수가 될 거라고. 사실 근데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건 주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인데 뭐 크기 n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모분산이 주어진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려면 얘들아 분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걸 안단 얘기는 평균을 안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원래 그런 거야. 실제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얘들아, 쌤이 아까 이 표본 하나의 분산은 쓴다 안 쓴다? 표본 하나의 분산은 쓴다 안 쓴다? 우리가 배운 거에서 오늘 표본 하나의 분산 썼어 안 썼어요? 안 썼지, 그치? 근데 이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랜덤성이 부여되면은 이 표본 하나의 분산을 갖다가 대체해서 쓰기도 하거든. 여기 모분산이랑 모분산 값에 대체해서 쓰기도 하거든. 근데 그게 그래야지만 사실 통계 활동에 의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모분산을 알고 모평균을 추정하러 가는 게 이게 뭔 짓거리냐 이 말이야. 사실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꼭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는 원래 그냥 우리는 뭐다? 표본 하나 딱 두고 너의 분포 상태를 배경을 깔아놓고 모평균을 지금부터 추정을 하러 가는 거라고. 알겠죠? 잘 들어봐. 모집단이 역시나 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여기서 이 녀석의 분포 상태를 난 뭐라고 했냐면 요걸 따라간다라고 배경을 깔아놨어.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쌤이 이제 확률값 하나를 구하는 걸 너희들한테 요구를 할 건데 잘 봐. 첫 번째 확률 무슨 확률을 구할 거냐면은 결국 그러면은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에서 그 녀석의 표본 평균 값이 잘 들어. 표본 평균 값이요. 모평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두 확률 변수 뭐 x1바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자. 대칭되는 두 녀석들 x1바라고 하고 x2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어떤 내가 표본으로 뽑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집단은 정규분포 따르고 거기서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크기가 있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녀석의 평균을 지금 가지고 놀 건데 그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확률값을 구하고 싶냐면 어떤 확률 변수로부터 좌우로 대칭으로 여기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내가 뽑은 표본 하나의 평균이 기묘하게 평균으로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뭐가 되는 0.95가 되는 말하자면 95%가 되는 그 확률 변수 두 개를 일단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다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나는 모평균이 뭔지를 몰라. 거기서 내가 표본 하나를 쫙 끄집어냈어. 그럼 그 녀석의 평균은 구할 수 있잖아. 그 녀석이 그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어느 일정 값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게끔 하는 그 확률 변수를 일단 구할 거라고. 잘 들어. 야, 잠신중이 이렇게 3학년이 있다 치자 이거야. 잠신중 수학 성적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평균으로 볼 거야. 지금부터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를 표본을 딱 뽑았어. 예를 들어서 1반이다 이렇게 뽑았어. 알겠지? 1반을 이렇게 뽑았는데 너네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모집단 평균, 모평균,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일반의 성적이 과연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을 때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자.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가에 대한 점수를 구할 거라고. 다시 더 쉽게 잠신중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 성적의 평균을 구했어. 근데 니네가 내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니네 일반 성적이 70점이야. 예를 들어 평균이. 그게 내가 말하자면은 60점부터 90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있을 것이고 4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있을 것이고 그치? 70점이 그치? 얘네들의 정규분포 상태에 다르겠지? 근데 그게 0.95, 즉 95%가 되는 확률 변수를 일단 구해보겠다고. 이해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려나? 중간고사 치고 나서 내가 건이한테 성적을 물어봤어. 건이야, 너 점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범위로 얘기했다 쳐봐. 저는요 40점부터 60점 사이에 제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참이라고 받아들일 확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우한테 물어봤거든. 지우야, 너는 성적이 어떻게 돼? 아, 저 점수는요 빵점부터 100점이에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팩트일 확률이 높은 게 누구야? 장지우죠, 그쵸? 그치? 건이는 그냥 그 40, 60인데 그 범위가 좀 좁으니까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런 느낌이라고. 전체 평균을 몰라. 모평균을 모르는데 표본 하나 뽑았어. 그럼 너네들의 평균이 모평균 기준으로 전후 좌우로 얼마 간격 떨어져 있는 그 점수값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는지 그걸 구할 거라고 지금부터. 이해되니? 왜요? 필요한 거니까. 얘기하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나 이 얘기가? 방해한다. 어? 아, 이렇게 한 번 더 그럼 얘기해 줄게. 자, 잠신중학교 3학년 성적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일반 성적만 뽑아서 일반 성적에 평균만 구했어. 예를 들어서 70점이야. 일반 성적의 평균이. 근데 모든 반의 성적의 평균을 냈더니 모든 반의 성적, 즉 X바,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가. 평균을 60으로 잡자. 60, 표준 편차 5야. 이렇게 따라간대. 물론 이게 모평균이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는 의미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그럼 일반 성적 70점이 라고 돼 있지만 너를 이제 모른다고 쳐봐. 일반 성적을 몰라. 이때 일반 성적 X바가 어쨌든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니까 평균 60이고 전체 평균 60이고 일반 성적이 이 점수부터 이 점수까지에 있을 확률 값이 0.95인 점수를 일단 구해보겠다고. 일반 점수는 70점인 건 아는데 얘를 모른다고 치면 일반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되는 점수가 몇 점인지를 구해보겠다고 지금. 근데 왜 굳이 0.9로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95%, 이따가 얘기해 줄게. 99%도 할 거야. 잘 봐. 잘 따라와 봐. 이게 힘들어요, 얘들아. 잘대로 안 들으면. 졸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들으면 안 돼.
그럼 봐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못 구하니까 표준화로 넘기겠습니다. 잘 보세요. 표준화로 가버리게 되면 평균은 0이 될 것이고, 여기부터 여기가 되는 게 확률변수 Z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Z 이렇게 돼야 되거든? 표준화하면 어차피 평균 대칭이라 그랬잖아, 쌤이 지금? 이해돼? 확률 분포표를 피셔가지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피셔가지고요. 여기부터 양의 확률 변수까지가 뭐가 되는 거? 0.475가 되는 걸 한번 찾아봐.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0.95거든. 1.96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일 때란 얘기야? 1.96이란 얘기고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1.96이란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표준화 전으로 되돌리면 얘네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던 녀석을 어떤 짓거리를 해서 1.96이 된 거였어? 여기 있던 녀석에서 평균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아니야, 그치? 즉, 요 확률 변수 x바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x바라고 했을 때 너한테 평균 빼주고 얘 지금 어디? 요걸로 나눠준 게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지금 1.96이란 얘기지? 요거 이해돼? 형식 잡아보자고. x 바에다가 평균인 m을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너한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1.96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를 쌤이 지금 x바로 봤으니까 일단 여기 x바로 대체시키고 여기도 대체를 시키긴 시킬 건데 일단 x바 프라임이라고만 일단 해두자. 근데 어차피 평균 대칭이니까 금방 수식은 정리가 되거든. 일단 요 상황까지는 오셔야 돼요. 이게 95%의 확률이라는 것까지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똑같은 걸 갖다가 수식을 갖다 쓸 거야. 확률 P는. 자, 먼저 얘 정리는 둘째 치고 x바에 대해서 x바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아니다. 자, 여기 확률이 뭐라고 여러분들? 0.95라고 돼 있었지, 그치? 여기에 확률 변수를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가져갑시다. x1바 x2바 이렇게 가져갈게요. x1바 x2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표준화 가적을 통해서 여기가 0.95가 되는 너랑 너의 값이 어떻게 됐냐면 너는 어떻게 됐냐면은 x2바에다가 평균 m을 빼주시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1.96이 된다라고 했어.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지금 변형해서 적으면 P는 P 한 다음에 x1바는 둘째 치고 x바를 이렇게 보시면 x바는 닿거나 같다. 이제 x2바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지금부터. x2바 정리하면은 여기다 이거 곱한 다음에 m 더해야 되거든요. 이해돼? x2바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m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거 맞아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x1바도 할 거야. 아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잘 봐. 표준화를 시켰을 때 x1바의 위치는 1.96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줬죠?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x1바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96이 돼야 되지? 맞니? 수식 잡을게. 너한테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96이 돼. 여기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갈게요. x1바에다가 마이너스 평균 해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96이라고. 그럼 x1바에 대해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m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96부터 가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m. 이렇게 된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가 될 확률은 어쨌든 이거야. 지금 0.95야. 요거 계속 변형시킬 거야. 어렵다. B. 자, 여기다가 뭐야, 이거 어디 갔어? 각 변에다가 평균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오죠.
됐니? 그 다음에 각변에다가 x바를 한 번씩 빼주겠어요? x바를 빼줘. 진짜 힘들어. x바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x바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렇게 날아간다. 여기까지 괜찮지? 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렇지. 이게 결국은 저기로부터 변형된 식인데 이거 확률이 여전히 뭐야? 0.95야. 이거 좀 정리할게. 잘 봐. 다 차치하고 결국 0.95가 뭐냐면 식을 써놓고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 P. 지금 정리가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M에 대해서 됐죠? 잘 봐. 식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적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 나갔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요게 확률이 뭐라고 다시 0.95라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최초 출발은 모평균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x바의 분포 상태를 안다는 가정하에 모평균 기준으로 x바가 특정값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확률을 0.95로 계산한 거지 지금. 맞아? 그러니까 처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너를 모르고 너를 아는 채로 사실은 x바의 범위 확률을 추론하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부등식 변형을 해보니까 얘는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거든. 모평균 m이 하나의 표본의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빠진 값부터 동일한 값 더한 것까지 들어갈 확률이 0.95다, 95%다 이 얘기거든. 뭔 얘기냐면 다시 표본을 하나 뽑았어. 그럼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있을 거고 그 표본에 물론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분산값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나 표본 평균을 알아. 표본 평균을 아는데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 표본 평균 값으로부터 이만큼 계산된 값으로 빠진 범위부터 이만큼 계산된 값이 더해진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너의 원래 평균이 있을 확률이 무려 몇 %다? 95%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 바운더리 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의 95%다라고 추정을 한 거라고. 모평균이 100%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모평균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야.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의미만 하셔도 돼요. 마지막 의미만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모평균을 추정한 거고요. 95%의 확률로 추정을 한 거야. 그러면 99%의 확률로 추정도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보통 써요. 99%의 확률은 뭐만 변하면 되겠어? 어차피 표본 평균은 변하지 않고 그 녀석들의 분포 상태인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변하지 않거든. 에? 뭔 소리인지 이해했니? 2.58. 그렇지. 2.58이에요. 2.58의 의미는 뭐야? 여기 2.58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야? 아까 1.96은 어떤 근거로 나왔지 얘들아? 1.96은 왜 나온 거야? 표준 정규분 분포상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0.95가 나오는 확률 변수가 뭐였어? 1.96이었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0.99가 나오게끔 하는 확률 변수가 뭐인 거야? 표준 정규분 분포상에서 2.58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신뢰상수라고 불러요. 신뢰상수. 신뢰상수라 부르고 정확한 명칭은 요 위에 거는 95%의 뭘로? 신뢰도로 추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로.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했다고 얘기하고 얘는 몇 %의 신뢰도로 추정한 거야? 99%의 신뢰도로 추정을 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들어봐. 지우는 자기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랬고 건이는
40점부터 70점까지라고 있다고 얘기했다 쳐봐.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신뢰도가 높아? 장주가 높지, 그치? 왜냐면 장주는 100%고 건이는 확률이 좀 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에 낚이면 안 돼요. 신뢰도라는 게 높다고 좋은 거야. 뭐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신뢰도도 어느 정도 높아야 돼. 지우처럼 신뢰도 100%로 얘기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야, 우리나라 인구 추정하는데 잠실 인구를 딱 조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밀집도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는 0명부터 70억 명 사이에 있겠군. 이렇게 추정한 건 신뢰도가 100%에 육박하지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신뢰도도, 의미가 있어, 없어? 사실 100%가 안 되지. 이 땅에 어떻게 70억 명이 있어? 자, 어쨌든 신뢰도라는 게 뭐라고?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고 신뢰도가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모평균 추정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겠죠? 왜? 신뢰도, 이게 신뢰 상수가 점점 커질 테니까 표본 평균으로부터 추정되는 그 바운더리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뭔 소리지?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그저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는 의미가 있는 95%와 99%의 모평균 추정 신뢰도를 주로 사용한다. 다시 할게. 그래서 모평균 추정식은 모평균 추정식으로 가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빼기 K로 씁니다. K는 신뢰 상수야. 그러니까 아까 95% 추정이면 1.96을 갖다 쓰시면 되고 99% 추정하면 몇을 갖다 쓴다? 2.58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마다 다른 신뢰도로 추정을 하게끔 또 얘기를 해주니까 여긴 신뢰 상수 자리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값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모평균이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된다. x바 플러스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추정을 한다. 이게 추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죠. 신뢰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어쨌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여기서 성질 몇 가지만 좀 알고 가자.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모평균이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한 거? K 더하기 여기다 쓰자. 더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한 바운더리 그 다음에 다시 빼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요 바운더리 내에 지금 모평균이 있을 확률을 추정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얘일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얘일 것인데 여기부터 여기 이 구간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죠? 이해돼? 여기서 여기 빼면은 이게 구간 길이가 나오잖아. 그치? 요걸 갖다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마했던 요거의 2배가 되겠지.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그치? 잘 봐. 쌤이 아까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요 신뢰 상수의 크기를 높이면 점점 늘어난다 그랬지. 그치?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는 거야. 표본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 좋다라는 거야.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거든? 근데 봐봐. 표본을 되게 많이 뽑으면 이게 신뢰 구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치? 네.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 추정 구간이 작아지는 거야.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니?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이런 얘기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추정이 되었어. 근데 그 수식 자체가 95%의 확률을 가지는 게 2.64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이 3.36 요렇게 모평균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길 빼면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여기서 여길 빼면 뭐가 나온다고? 아까 저기 설명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지. 즉 여기서 여길 빼면은 2 곱하기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야.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겠니?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 저 떨어지요. 2 곱하기 표본 평균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표본 평균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어떤 표본 평균인지. 두 개 더해봐. 몇인가? 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뭐였다는 얘기야? 3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되겠어? 모평균 추정해서 양끝 차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고 양끝 값의 합은 표본 평균 2배라고. 알겠지? 이게 되니?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하는 식이라도 외우세요. 1.96하고 2.58 저거 되는 걸 외우세요. K가 뭐예요? K가 실내 상수 1.96 아니면 2.58. 95%의 추정은 1.96, 99%의 추정은 2.58. 딴 건 없어요. 딴 거 뭐? 대충 90%라. 90%를 추정하고 싶으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여기가 0.45가 되는 확률 변수를 찾아. 그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90% 추정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예. 자, 필요한 거 적으시고 문제 풀어볼게. 모 비율은 다음 시간에 수업해야 되겠다. 그럼 정규 수업 때. 근데 다음 시간이 있어요. 한 번 더 나옵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모평균 추정 볼게요. 다음과 같은 걸 보여라. 보여줬죠? 넘어갑시다. 와우.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600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미 표본 100명을 뽑아서 학력 평가를 실시하였더니 평균이 58.2점, 표준 편차가 10.5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봐봐. 이거 잘 봐. 표본 100명 뽑았다 그랬지? n이 100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 100명의 표본을 뽑았는데 너네들의 평균을 쟀더니만 표본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몇 점이야? 58.2점이지? 잘 들어! 이거 중요해. 잘 들어. 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5점이라는 건 지금 뭐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인데 그러니까 무슨 표준 편차냐고? 이게 뭐 표준 편차야? 자, 600명 모집단 중에서 100명 뽑아서 표준 편차 쟀으니까 뭐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건 모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 10.5를 얘기해 준 거라고 지금. 근데 우리 아까 모평균 추정식에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썼어요? 아니면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썼어요? 시그마. 모 표준 편차 시그마 썼지, 그치? 표본 표준 편차 썼어, 안 썼어? 근데 이거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긴.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저 정도 되면은 표본 표준 편차나 모 표준 편차나 크게 다르지 않아. 오차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다라고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얘를 측정하는 게 좀 특이했죠. 모 분산 아까 어떻게 표본 분산 어떻게 측정했더라?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서 했지, 그치? 그 정도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 모평균 추정할 거야. 95%로 추정을 해보자. 95%로 모평균 추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본 평균이 58점이야. 계산기 누가 좀 들어야 되겠다. 빼기. 야, 95%니까 실내 상수 몇입니까? 1.96 곱하기 루트 몇 분의야? 표본 크기 100이잖아. 그럼 10분의 10.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근데 얘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인데 못 써. 써도 된다고. 원래는 모 표준 편차 써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모 표준 편차 안 알려줬잖아. 그럼 표본 표준 편차 그냥 쓰셔야 된다고. 거기 혹시 나와 있니?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에. 네, 표본. 그린 101페이지 보세요. 그린 101페이지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면, 근거는 나도 몰라, 30보다 크면이래.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 S를 이용하여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대.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야, 모 표준 편차를 아는데 모평균 추정을 왜 하고 자빠져 있어? 모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는 모 평균을 아니까 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모 표준 편차를 알고 가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말해. 그래서 표본 하나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는데 원래 정확한 수식은 모 표준 편차가 그 추정식에 관여했지만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 어떤 근거에서? 보통은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인정해줘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평균이 되고 58.2에 보다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0.5 요렇게 추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어이구, 야 이거 어떡하지? 그 10이 왜 나오는 표본의 크기가 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야 그러면은 한 앞에 거는 56.142 정도 나올 것 같고. 너 봤지? 야 계산은 건너뛸게 알겠지? 자 99%를 추정하면 이것만 뭘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2.58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예. 넘어가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전기분포를 따른데 모 집단이 전기분포를 따른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25개를 이미 추출했대. 아 표본 크기가 25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30이래. 이 표본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표본 평균이 나오죠. 표본 평균이 32.2g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역시나 S입니다. 뭐 표준 편차 아니야. 표본 표준 편차야. 하지만 써도 된다고. 나도 불편해. 이런 거 증명 하나도 못 해드리는 게. 자 그럼 봐봐. 95%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얼마나 0.2 이내로 해야 된대. 얘들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됐지?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였어. 근데 95% 추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1.96 집어넣어야 되고 표본 크기 25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어야 되고 원래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표본 표준 편차 그냥 갖다 써도 된다고 했고 이게 결국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인데 폭이 0.2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0.2 이내면 붙으면 안 되죠. 0.2보다 작게끔 하는 뭐야?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네? 뭐? 0.2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맞아요. 얘들아. 이거 뭐야? 그냥 25개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여기는 미지수가 돼야 되네. 그럼 표본의 크기를 지금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냐?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했는지 이렇게 구하래. 지금 표본의 크기는 0.2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30보다 작아서.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자. 알겠지? 한번 해보자. 야 총 몇을 곱해야 되니? 1000 곱해. 2 곱하기 196 곱하기 5. 대충 96.9. 아 왜 그래? 200. 한번 해보자. 계산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 니들은 해야 되잖아. 하기 싫다 근데? 자 그러면 왜 루트 n분의 1.196이니까 역수 취하면 196분의 루트 n 뒤집히고 2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루트 n이 커야 된다. 20분의 196. 298. 자 그러면은 이거 대충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9.8. 9.8 그러면 9.8의 제곱근이잖아. 네. 아니지 9.8 제곱인 거잖아 얘가 지금. 그렇죠. 9.8 제곱하면 몇이냐? 981. 아 대충. 96.54예요. 양변 제곱하면 n은 크다. 96? 96.04. 96.04니까 표본 크기 최소 몇 개 해야 돼? 97개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표본을 97개는 뽑아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저렇게 잡힌다. 0.2 이내로 잡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돼? 안 돼? 제발. 네. 자, 모 비율, 표본 비율 나오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4개. 큰일 났네. 빠르게 속사포라고. 야, 오늘의 식사 시간 좀만 줄이자. 한 개를 저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 저희 지금 저번 주랑 저저번 주랑 편의점에서 저번 라면 주 한 끼 편의점에서 먹는다. 라면 여기서 숙제하고 있었어. 15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얘들아 봐. 파이팅. 불 켜봐. 불 켜봐. 모 비율까지 나가야지. 아 지금 나간다. 어.
조각이를 버려. 금방 한다. 금방 해. 자 봐, 얘들아. 지금 모집단에서 평균분산 표준편차랑 표본집단에서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관계를 지금 쫙 했죠, 그쵸? 그거 갖다가 우리 뭐 했습니까? 모평균 추정하는 거 했어요. 다시 모집단으로 갑니다. 모집단으로 또 가요. 그럼 모집단에 봐봐라.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확률 얘기하는 거거든? 뭔 소리냐면, 자,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건 A를 만족하는 녀석들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잠실 사람이고, 이 사건 A를 남자라고 얘기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남자일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고 하자고. 잠실 사람 중에 3분의 2가 남자인 거야. 알겠어? 그럼 그 3분의 2를 확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남자일 확률 3분의 2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린 그걸 지금부터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해. 모비율. 어떤 사건에 대한 모집단에서의 비율을 갖다가 모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자, 모비율이 뭐라고? 모비율은 전체 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녀석들의 비율이다. 그래서 모비율은 P를 써요. 그러니까 확률 그 자체니까 그냥 P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야. 잡아봐. 표본을 추출한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또 추출해. 요렇게 크기가 n인 표본을 딱 추출을 한 거야.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최초 모집단으로부터 사건 A에 해당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사건 A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해돼? 그러니까 잠실에서 사람을 쫙 크기가 n으로 해서 쫙 뽑았어. 그럼 그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지. 그치? 되겠어? 어쨌든 내가 표본 집단을 지금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표본 집단을 뽑았으면 이 중에도 남자인 애들 아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네. 맞아? 네. 어쨌든 전체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비율이 또 따로 있겠지? 네. 표본에서. 그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지금부터 표본 비율이라 그래. 표본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표본의 확률인 거야. 표본에서 해당되는 확률인 거야. 표본 확률이 아니고 뭐야? 표본 비율이야.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고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모 비율이 P니까 어떠한 한 집단의 표본의 어떠한 한 표본의 비율은 P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씌웁니다. 읽을 때는 P 햇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P 햇 이렇게 되는 거야. 햇 모자 햇 P 햇? 뭐 좀 이상한데. 자, P 햇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어요? 자, 잘 봐.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표본을 랜덤적으로 막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았다 치지 거야. 표본을 이 표본도 뽑아보고 그럼 이 중에도 해당되는 게 있을 거고 쭉 이렇게 다 뽑았다 치자 이거야. 표본을.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잠실로 치면은 삼전동에서도 뽑아보고 삼전동이랑 잠실동 좀 50%로 뽑아보고 이렇게 막 뽑아본 거야. 그치? 그럼 또 표본마다 표본 비율이 존재해 안 해? 해요. 해요. 표본 비율이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뭐냐면은 다시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본 비율의 분산값과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값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걸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쭉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잘 봐. 한동안 잠자고 있던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항분포 개념이 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잘 들어. 이항분포는 뭐냐면은 독립시행에서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의 내용이야.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확률 변수가 뭐였죠 여기? n, p였죠. 시행 횟수와 확률이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야. 잘 들어봐. 야, 지금 여기서 쌤이 잠실 사람 중에서 n명을 뽑아서 거기서 남자가 얼마가 되는지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게 지금 표본 비율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잠실에서 사람을 n명 뽑는 거 자체가 무언가 독립시행 n회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 그 사람들마다 남자일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쌤이 아까 모 비율이 뭐라 그랬어? 전체 중에 그 사건에 해당하는 비율값이라 그랬지? 네. 그럼 봐봐. 다시 아까 처음으로 넘어가면 잠실 중에 남자 비율이 3분의 2라고 쳐. 그럼 내가 눈 감고 이렇게 돈에다 한 사람 딱 붙잡고 당신 남자 여자를 했을 때 남자일 확률이 몇인 거야? 근데 그 짓거리 몇 번 한 거야 지금? n번 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 이항분포 따라간다는 거 이해하겠어? 예. 이해되겠어?
재수 없으면 여자만 뽑힐 수가 있고요. 재수 좋으면 다 남자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확률값, 표본 비율값 자체가 또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맞냐면 이 표본 비율 P-햇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뽑은 N명 중에서 거기에서 남자인 사람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표본 비율 P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N명 중에 남자애들이니까 그게 각 표본 집단의 표본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럼 난 지금부터 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러 가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난 지금 뭐 구하는 거라고? 요거 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좀만 버텨. 봐봐. 얘들아 봐봐. 요거는요. x에다 n분의 장난질 했으니까 n분의 1 곱하기 2x 맞을까요? 얘는요. 제곱배 영향받으니까 n제곱분의 1 곱하기 bx 맞을까요? 맞아요? 뭐 얘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언급할 거. 그러니까 굳이 해볼까? 루트 n분의 n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몇이게 얘들아? 모집단으로 가볼까요? 모집단에서 전체 집단 중에서 이 녀석인 애들 숫자의 평균인 거잖아. 아니지. 요 녀석들의 평균인 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요? 자 봐봐. 야, 이 집단 쭉 보면은 지금 이게 아까 표본 조사 얘기를 다시 모집단과 표본 집단 얘기를 다시 하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표본을 딱 추출해 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의 숫자를 갖다가 확률 변수를 지금 잡아 놓고 보면은 얘네들의 각 평균이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모집단 숫자 따라가야지. 평균을 보면은. 야, 잠실 사람 중에 남자가 지금 100명이라고 쳐. 그럼 쭉 뽑으면은 100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근데 뽑힌 횟수를 쭉 나열하면 뭐가 된다고? 평균 되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 100명이 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 모집단에서 아까 한 거잖아. 자, 모집단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100명이야. 오케이? 근데 표본을 쭉 뽑으면은 요 안에서 그 애들 숫자가 100명일 아니 뭐야. 비율로 따지면은 3분의 2잖아. 3분의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쌤이 인원으로 잘못 설명했다. 3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평균을 내면 뭐가 돼야 된다고? 표본 비율들을 평균을 내면 뭐가 돼야 된다고? 3분의 2에? 자, 다시 그럼 처음으로 가자. 얘들아, 다시 모집단, 표본 집단으로 가. 모평균이 m이야. 표본 다 나열한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평균 구하면 뭐였어? 뭐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였어? 모평균이죠, 그쵸? 야, 근데 그게 받아들이자 얘들아. 안 되겠다. 여기 속한 애들의 평균치, 비율 평균치를 구하면 모비율하고 같아진다고. 이해돼? 그럼 이걸로 설명하는 게 너희들한테 더 안 좋겠는데? 주입식. 그냥 받아들이자. 안 되겠다. 근데 이건 이항분포로 설명하면 되는데. 자, 모비율의 평균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야. 표본 비율의 분산값은 n분의
PQ야. 응? Q는 1-P야. 이렇게. 얘는 루트 n분의 PQ겠죠? 야, 봐봐. 이게 뭔, 저기, 얘가 지금 이항분포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걸. 얘들아, 그러면 X는 뭘 따라가? 이항분포. 얘네들의 평균. 뭐야? 지금 n개를 뽑아보는 거였잖아. 그리고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p 햇이라 그랬잖아. p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n, p를 따라간다고 지금. 자, 설명해 줄게. 미안하다. 자, 그럼 여기 내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지금 이 p 햇이 n분의 x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n분의 1 이 x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v n분의 x라 그랬으니까 n 제곱분의 1vx라고 했어 안 했어? 자, 얘는 시그마 n분의 x니까 n분의 1 시그마 x 맞죠? 자, 근데 항렬면서 x가 뭘 따라간다고? n번의 시행에서 매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걸 n번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평균이 어떻게 돼? 이 x가 np잖아. np 집어넣으면 뭐가 돼? p가 돼. 이렇게.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뭐 비율이야? 그 다음에 얘 분산값이 어떻게 됐더라? npq였잖아. npq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n분의 pq였죠? 자, 얘는요 루트 n분의 pq다. 요게 이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야. 이게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야. 그럼 다시 여기서 정리 들어간다. 모집 단위 정교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비율도 뭘 따라간다? 정교 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요거. 그다음에 루트 n분의 pq 제곱 받아들여 주세요. 정교 분포 따라간다. 그럼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모비율 추정도 할 수 있어요. 모평균 추정했듯이 모비율 추정도 가능해. 근데 모비율 추정식이나 모평균 추정식이나 똑같아. 모비율 p를 추정하고 싶으면은 여기 끼게 되면 돼. 표본 비율 p 햇으로부터 뭐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실내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모 표준 편차 값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모 표준 편차가 지금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모 표준 편차가 안 주어졌지? 그럼 거기 뭐야? 이것도 그게 좀 그래요. 이것도 거기 봐봐라 얘들아. 거기 일단은 배기 쪽을 봐봐.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돼 있잖아.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돼 있지.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95% 추정은 무시하고 루트 n분의 여기 뭐가 들어가면 p 햇 q 햇이 들어가요. 진짜 설명할 게 이렇게 많다니. 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자, 봐봐. 아까 모평균 추정식에서는 x바 표본 평균으로부터 빼기 실내상수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갔고 다시 x바 플러스 실내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갔는데 맞잖아? 네. 이건 실내상수니까 무시해도 되겠고 이게 무슨 의미였어? 이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도 이 표본 비율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루트 n분의 pq가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 p 햇 q 햇이 들어갔지? 그럼 표본 비율 값이 들어갔단 말이야. 쌤이 아까 야 여기다 써야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원래 모 표준 편차 써야 된다 그랬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를 뭘 썼어? 표본 그 자체 표준 편차를 썼잖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 그랬어?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모 비율 값을 안 쓰고 표본 비율을 그대로 갖다 쓰신 다음에 계산해도 되는 근거가 동일할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근거에 의하자면 요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이상한데요? 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갖다 쓰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 그러니까 지금 모평균 추정이랑 그냥 뭐 좀 비슷해요. 그냥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 n분의 pq라는 거. 모 비율의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에 처음 배웠던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고요.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온 거야 지금. 알겠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오케이. 재밌다. 자, 빨리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아, 오늘 재밌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모 비율과 표본 비율로 가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5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A형이 210명이었대. 그러면은 표본 비율이 나온 거야. 표본 크기를 몇이라고 했어, 얘들아? 집중해줘. 500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 중에 A형이 210명이니까 표본 비율 P 해시 튀어나온 거야, 지금. 50분의 21이야. 이게 표본 비율이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했네요.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20개를 표본을 추출을 했대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한 결과 불량품이 3개였을 때 표본의 불량률, 즉 표본 비율 P에 구하라 그러니까 몇치다? 20대 3.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야. 자,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 얘들아,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 비율하고 똑같다. 표본 비율의 분산 공식이 어떻게 됐다? n분의 pq. n은 표본 크기, p는 모 비율, q는 1-모 비율. 오케이? 가자. 승용차 중에서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검정색 승용차의 비율은 30%라고 한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6대를 조사했을 때, 미안하다. 그 중에서, 서연아. 서연아, 지금부터 50분 재가지고 하는 거 알지? 옆 강의실에서 조용히 시행하시면 돼요. 어느 아파트 단지,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자, 6대를 조사했을 때, 뭔 표본이 저래, 그치? 어쨌든, 표본의 크기를 6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표본 비율이 나와줘야 되겠네, 그치? 일단, 모 비율이 몇입니까? 아파트 단지의 모든 자동차 모 비율, 모 집단이 이렇게 있을 건데, 표본을 본 거잖아. 모 비율 P는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 비율 P는 0.3이죠, 뭐야. 그냥. 0.3이지, 그치? 그 다음에 6대를 조사했을 때, 그 중에서 검정색 승용차에 대한 비율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 그러니까 6대씩 계속 조사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지금 우리 보고 그 표본 비율들의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 구하시면 되겠잖아요, 그쵸? 몇입니까? 야, 이씨,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하고 똑같다고 몇 번 얘기했어? 표본 비율의 분산값은 어떻게 되죠? n분의, 그러니까 표본 크기 6분의 0.3 곱하기 몇 해야 돼? 0.7. 좋습니다. 아마 저건 계산은 안 할게요. 알겠죠? 해볼까? 20분의 7. 넘어가자. 표본 비율 1분포.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80%는 사과 한 개의 무게가 200g 이상이라고 하는데 80%가 이때 과수원의 사과 100개 중에서 무게가 200g 이상의 사과가 75개 이상의 확률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지, 그치? 봐봐. 얘들아, 모 비율 봅시다. 모 비율 P 정리해봐. 그러니까 80%가 200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200g 이상인 것들의 비율, 모 비율이 몇인 거야? 0.8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어.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으면 이 표본 비율이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P 확률을 구하는 건데 표본 비율 P 해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0개 뽑았는데 그 중에 75개가 200g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왜? 표본 비율이 0.75가 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표본 비율 값이 0.7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구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이거 표준화해서 갑시다. 봐봐. 그럼 표본 비율 정리가 돼야 되겠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 0.8이랑 똑같고요. 표본 비율의 분산값 몇이에요? 10분의
100분의 0.8 곱하기 0.2니까 0.16이야, 그지? 0.016 미안해. 어? 아 맞네 맞잖아. 0.16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안 미안해. 자, 그럼 만분의 16이고요. 만분의 16이 몇이냐? 0.016 아니, 그 분수로 해줘, 이거는. 그냥 표준 편차 쓰자. P의 표준 편차는 100분의 4니까 25분의 1. 625분의 1 오, 쉣. 625분의 1이야? 그러면은 얘는 25분의 1이겠네, 그치? 맞습니다. 좋아서 그럼 이거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정규 분포를 써야 됩니다. 자, 지금 P-이 얘네들의 평균이 0.8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P-이 0.7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봐. 마지막에 집중해. 0.75 확률을 이상일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표준화 과정을 거칩시다. 표준화 과정 거치면은 표준 정규 분포상으로 넘기겠다는 얘기고, 0 될 것이고. 저기 봐봐. 얼마 차이나? 0.5 차이 나지? 그럼 얘가 0.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요거 표준화 시키면은 0.75 빼기 0.8 하면은 마이너스 0.05를 뭘로 나눠야 돼? 이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잖아. 이게 몇이냐? 0.04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 구해라. 이래 그래 연결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봐봐.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 벗겨내지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얘죠, 그쵸? 0.3944가 0부터 1.25까지야,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이 0.3944라는 얘기니까 요만큼도 0.3944 거기다 뭘 더해야 돼? 옹떠 더하니까 0.894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려 89.44%의 확률로 200g 이상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모비율 추정 보여드렸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엄배덤배 넘어가는 거 나도 싫은데 어쩔 수가 없다. 안돼. 자, 갑이 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300명의 유권자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를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3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75명밖에 지지를 안 해. 그러면은 이제 표본 비율이 나온 거죠. 얘들아, 표본 비율 나왔어. 표본 비율 뭐야? 300분의 75잖아, 그치? 네. 집중해. 네. 그럼 몇이야? 0.25인가요? 0.25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답을 그러면 답하래. 갑에 대한 지지율, 피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구하래. 자, 95% 신뢰도로 추정해보자.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P 햇, 0.25 마이너스 1.96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들어갔어. 맞아? 300분의 P 햇 Q 햇이 들어가니까 0.25 곱하기 0.75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고. 모 비율이 안 나왔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다음 P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0.25 집중 좀 해. 지금 루트 3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0.25 곱하기 0.7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계단은 넘어갑시다. 그러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99% 신뢰 구간은 이거 뭘로 바꾸면 돼? 끝. 뭘로 바꾸면 돼? 2.58. 2.58이랑 1.96은 좀 외워줘라. 네. 자. 이거 420. 아, 권아. 암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2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야, 표본의 크기가 이제 200인데요. 그 중에 15개가 불량품이었으니까 불량품일 확률 P 햇, 불량품 비율, 표본 비율 몇이야? 200분의 15. 0.075 0.075. 이렇게 돼? 네. 끔찍한 숫자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의 길이가 0.05 이하가 되려면은 표본을 몇 개로 해야 되는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2 곱하기 신뢰 상수인데 95%라고 했으니까 1.96에다가 자, 모비율에서의 모비율 추정이니까 루트 몇 분의 루트 n분의 여기 이제
피해 최시 가야 되는 거예요. 0.0 또 장난치지. 0.915 925. 아 정말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구하는 거구나. 정말 좋은 책이야, 그지? 이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야 계산기 좀 꺼내봐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대충 426.4. 자, 이게 여러분들 그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푼다 안 푼다? 당연히 풀어야지. 뭔 소리라는 거야? 옆에다가 핸드폰 하나 줘. 계산기 써. 계산기 허용해 줄게. 자, 양변에 그냥 100 곱하자. 그러면 2 곱하기 196. 안 돼요 이거. N분의 제가 계산기 건져봐 빨리. 제3기. 이거 암산하면은 내가 저기 내 전 재산 다 줄게. 426.4. 아, 이거 너 머릿속으로 올린 거 아니잖아. 자, 얘들아. 이런 식이에요. 넘어갑시다. 알겠죠? 네, 갑시다. 여기까지 하자. 아우, 나못 먹을 거야. 야, 뛰어 이렇게. 일단 잠시 생각 안 해. 마라탕 먹으러 가자.